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일주일째,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의 수색과 인양 과정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그리고 김영수 국제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김영수 기자.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선 추가로 이제 한국인 남성 20대 남성의 신원이 확인이 되는가 하면 또 양국이 공동으로 인양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뭐 크레인도 움직였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수습 작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사고 발생 일주일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시간이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오늘부터 인양 준비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5명의 희생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시신 2구는 선체 부근에서 발견이 됐고요. 나머지 시신 3구는 하류 남쪽 50km 지점, 55km 지점, 그리고 132km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색 작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고요. 또 선체가 가라앉은 곳에 대한 그 수색 작업에서도 네.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인양 준비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인양 준비 작업을 위해서 지금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호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쯤 도착할 예정이다. 침몰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다리 하나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다리 3개를 통과하면 사고 지점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인양 작업에 앞서서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준비 작업 과정에서 이 선체를 지금 선체 안으로 들어가는 수색은 지금 헝가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체 바깥에 대한 수색 작업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또 희생자가 수습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수상 수색은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50km 밖에서 지금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네. 132km 지점에서 발견이 됐는데 더 남쪽으로 약 500km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근데 한 400-500km 지점은 헝가리를 넘어서는 지역입니다. 헝가리는 네. 보통 헝가리 그 사고 지점에서 250km를 넘어가면 이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로 넘어가거든요. 그쪽 당국도 현재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이제 인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오늘은 인양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장비들도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인양 준비 작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또 이루어질까요? 앞서 헝가리 현장 같이 보셨는데 보트 모습도 보이고 김대겸 기자 얘기로는 이게 뭐 인양 준비 작업인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아무튼 좀 현장이 분주해 보였거든요. 준비 작업을 한다는 건 어떤 작업들인가요? 준비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인양을 하기 위한 전제 작업이죠. 근데 지금 인양에 대한 전제 작업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것이 제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황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는 사전 전제 작업하고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저들이 처음부터 수색을 좀 줄이고 잠수 소요를 줄이고 빨리 인양하자 하는 쪽이었고 우리는 좀 신중하게 좀 삼책하고 정밀 수색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현지에 있는 잠수사들의 생각은 어떠냐면은 저런 인양 작업을 할 때는 사실상 전제 작업이 상당히 깁니다. 아주 정밀하게 선체를 탐색해야 됩니다. 인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저들은 아예 선체 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양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왜 우리는 저런 할 때 전제 작업을 많이 하냐면은 제대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손 개수가 있는지 없는지, 선체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누워 있는지, 혹시 안에 실종량이 이런 걸 전부 검색해야 됩니다. 다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결석 라인을 써야 될까, 로프를 써야 될까, 와이어를 써야 될까, 이런 걸 다 검토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크레인으로 그냥 올려도 되겠다 했을 때 크레인 인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는 이미 크레인 인양 작업은 정해졌어요. 현장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저들이 좀 쉽고 빠르게 인양을 하겠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잠수 수요를 줄이겠다. 다시 말하면 잠수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잠수를 적게 하면서 빨리 인양하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좀 쉬운 방법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인양할 때 겁니까? 선체를 아예 통째로 감습니다. 인양식으로 가. 그것이 배가 부러지거나 오래되거나 저런 나무 같은 것은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고탄력,
부드러운 밴드를 씁니다. 예. 이런 거기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업이 엄청 길다는 거죠.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양 준비 작업이 우리는 굉장히 어떤 판단을 내린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 긴데. 내리고 결식 라인도 선정하고 이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신중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들이 계속 빨리 하겠다, 쉽게 하겠다 하는 이면은 우리가 생각했는 것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인양하지 않겠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양 일정도 3일이면 되겠다. 이 의미는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처럼 그렇게 신중하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저 배가 쓸모가 없고 보존 가치가 없고 안에 실종자가 없다면 굳이 우리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어렵게 잠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냐?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가장 굳이 안에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배에 가장 튼튼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스크루가 있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을 와이어 하나 걸고 그다음에 함수 어딘가 보고 괜찮다 하나 걸면 두 개만 걸면 돼요. 그럼 그냥 드는 거예요. 들어 올리다가 혹 잘못되는 거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 실종자가 없다는 전제에서 배가 파손돼도 괜찮다는 전제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저들이 하는 지금 작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하겠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적어도 크레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거예요. 그랬을 때 결색줄을 어떻게 결식하느냐 부분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근데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도 우리 구조당국이 파견돼 있는 상황이고 네. 신속 대응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장님의 어떤 의견들도 현장에서도 좀 조율이 있고 서로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겁니다. 의견 조율이 왜? 있지 않을까요? 우리 네. 현장팀은 거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네. 겁니다. 거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인양을 맡은 건설사 대변인이 네.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니까 최소한 사흘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인양하기에 앞서서 거기 선체 안에 혹시 실종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인양 작업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대변인 말로는 앞으로 이 크레인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크레인이 도착해서 이제 물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철로 와이어로 감아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당국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찾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대장님이 보셨을 때 객관적이고 좀 일반적인 식견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침몰 선박의 어떤 형태라든지 또 재질로 미뤄봤을 때 또 물론 이제 수색 관련된 수중 환경도 고려를 해야겠죠. 어느 정도 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 나서 설명해서 우리 식을 기준해서 설명을 네네. 드렸어요. 그래서 기간도 확정할 수도 없고 생각보다 훨씬 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식이 아닌 저들의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내가 했던 그런 네. 사례를 쓴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크레인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좀 의사결정권이 있는 분이 네. 와서 한다면은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잘 조율이 돼서 네.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도의 어떤 신중성, 네. 그다음에 저들이 물론 빨리 끝나기를 원하겠죠. 그런 것이 좀 조율됐으면 좋겠다. 이 대변인도 실종자가 배 안에 남아 있으면 인양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지 인양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예. 다행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양에 대한 맞습니다. 전망을 아직은 좀 섣불리 네. 단정할 수 지금은 없는 준비 작업 것이고 단계고 네. 우리 정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의사소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그래서 과정에서 지금 또 다른 단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현장에 있는 하고 조금 제가 느낀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우리하고 좀 공통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건데 네. 현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쉽고 빨리 라는 인식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장님 같은 경우는 실종자 수색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그렇죠. 하는 바람과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양 과정에서 최소한의 어떤 예.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좀 줄여 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예. 이해를 하겠고요. 관련 좀 리포트를 보고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 해안 이후 인양 준비가 시작이 됐지만 이 잠수 요원의 일이 끝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시계는 제로지만 잠수 요원들의 위험을 무릅쓴 수중 작업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기정훈 리포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틀 연속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3일에는 우리 잠수 요원이, 4일에는 헝가리 측 잠수 요원이 각각 한 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한 구라도 더 찾고 싶은 잠수 요원들을 가로막는 건 빠른 물살과 탁한 시야입니다.
실제 우리 잠수부가 시신 수습 과정에서 강한 물살에 밀려 위험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헝가리 측 잠수부의 산소통 밸프가 선체에 걸려 공기가 빠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계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A látótávolság továbbra is lehet látni. A laikusnak inkább úgy tudnám mondani, hogy egy nagyon-nagyon sötét fekete kávéba kéne.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인양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이 잠수해야 할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Our professionals said that in the very best scenario, very best case, 3 days. But it can be longer as well. We do not know now exactly. 그나마 지원이 좀 늘어 작업 환경은 다소 호전될 전망입니다. 수중 작업을 마친 뒤 잠수병에 걸리는 걸 막기 위해 현장에 감압 체인버가 설치됐습니다. 수중 작업 중에 육상과 통신할 수 있는 SSDS, 표면 공급식 잠수 장비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양과 인양 준비 과정에서는 실종자가 더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수 요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마침 리포트 속 인터뷰에서도 인양업체 관계자네요.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될 경우 사흘 정도 걸리고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또 인터뷰가 마침 있었는데, 자, 김영수 기자, 현장에 있는 현지의 잠수사들도 우리 한국 잠수사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영웅적이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수색 작업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라웠다, 이런 반응입니다. 실제로 쉴 새 없이 저 정도면 되게 지칠만 한데 쉴 새 없이 내려가고 또 수색 활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헝가리 쪽 잠수부들도 되게 놀랬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잠수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싶고 좀 더 빨리 희생자를 구해내고 싶어 하고 있지만 현지 당국이 워낙 완강하게 선체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조대의 모습은 하여튼간 헝가리 당국에서 감탄할 정도로 되게 적극적이라고 네, 합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잠수사들의 마음과 여기 계신 대장님의 마음이 좀 연결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양을 하기 위한 또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한 지금의 기상 조건은 좀 어떻게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양 작업은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수중 작업은 유속이 가장 포인트지만 인양 작업은 유속뿐만 아니라 위쪽 기상도 좋아야 됩니다. 바람도 불면 안 되고 비바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수상과 수중이 다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큰 크레인이 중량물을 들었을 때 만약에 강하게 바람이 분다면 그건 정말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양 작업할 때는 반드시 지금보다도 더 좋아야 된다 하는 예. 겁니다. 물론 인양 작업 때는 어떤 선박의 상태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70년대 노후 선박이고 목설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이 배 상태를 좀 예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굳이 지금까지 정황만 봐도 네. 일반적인 사람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70년 된 나무배다. 그래서 저는 어제까지도 계속 나올 때 이거 올릴 때는 와이어는 쓰면 안 되고 밴드를 써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만약에 급하게 올려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런까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리 2개만 걸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크레인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 얘기가 좀 더 신중한 의사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나 사진이 또 나가고 있는데 선체 하부가 좀 많이 훼손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최선의 인양 작업을 위한 어떤 작업에서 어떤 점이 좀 중요합니까? 로프도 말씀하셨고 체인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런 선박을 인양을 할 때는 우리 개념은 저 선박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저 선박을 올렸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재질을 고리 심사숙고를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같은 걸 쓰지 않고 밴드 같은 걸 쓰고, 만약에 파손 위험이 있는 것은 겨우 보강도 하고, 심지어는 한 분될 밴드를 2개, 3개를 더 대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정밀 수색이 이루어져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중 작업이 의외로 길어질 수 있다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은 작업 요소가 더 많을 수도, 소요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 안에
실종자가 없다. 그리고 이배는 보존 가치도 없다. 하면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위험한 잠수를 해서 그렇게 고이고이 모시면서 인양할 이유가 있는가 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뭐 오늘 하루는 인양 준비 작업이고 내일 본격적으로 인양하겠지만 오늘 하루 동안 인양 준비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부는 아니어도 선체 주변 수색 작업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질문 잘하셨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저분들은 뭡니까? 선체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인양 작업 외에는 잠수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차피 저 사람들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입장에서 안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실종자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최소한도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뭐냐? 정말 그물망을 성차고 이런 건 어렵지만은 제일 중요한 이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예. 출입구가 많은 거 아니에요. 입구 문 2개 닫으면 일단 제일 위험한 거 막을 수 있어요. 창문 열려 있는 거 막으면 돼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끝까지 더 이상 못하게 한다면 원래 하면 그물망까지 쳐야죠. 아마 그거는 허락을 안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 그거는 왜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저쪽에서는 생각하시나요? 뭐냐? 예. 오로지 인양인을 위한 작업만 하지 그럼 또 실종자 잠수 발생 요원들이 더 많이 들어있기 쓸데없는 때문에. 잠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저쪽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뭐냐? 우리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인양을 하기 전후에 우리는 잠수를 한 번쯤 더 해야 됩니다. 혹시 유실돼 딱 인양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죠. 인양하고 난 직후에라도 뒤에도 잠수사를 네, 혹시나 투입해서 유실돼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했을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저기는 유속도 세고 우리 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네, 뭐 이번 사고 이후 이번 수색 과정을 저희들이 짚으면서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용어들이 나왔어요. 장비에 관한 용어들, 뭐 SS, DS도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박석원 앵커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정리가 끝나면 또 대장님께 관련 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가장 먼저 허블레아니호를 관측했던 소나라는 장비입니다. 수중 음향 표정 장치라고 하는데요. 전자파나 레이더파는 수중에서 전달되지 않죠. 이 때문에 초음파를 써서 표정, 즉 표정물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하는 겁니다. 발사한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재면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전 나갔던 화면이 소나로 예. 찍은 사진의 모습이죠. 예. 다음은 SSDS입니다. 표면 공기 공급식 잠수 장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상에서 수중 잠수사에게 공기를 공급해주고 동시에 잠수사와 통화가 가능한 장비인데요. 물 위에서 잠수사의 수심을 정확히 측정할 수도 있고 잠수사의 모든 행동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중 드론 장비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통상 드론이라고 하면 공중을 나는 기계를 연상하지만 네. 수중 드론은 말 그대로 잠수가 가능한 드론입니다. 지상에서 조종할 경우 드론 본체가 허블레아니호 선체 내부를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에서 추가로 도입된 마침 SSDS 한 대가 추가로 투입이 되고 또 새로운 수중 드론도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잠수 요원들의 수중 수색도 좀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잠깐 설명한 거 내가 조금 예. 보충 설명드릴게요. 소나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소나도 옛날식 소나에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옛날식 소나는 어땠냐? 그냥 검은 그림자만 나왔어요. 지금 소나는 3D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구축함이 즉 잠수함을 잡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소나입니다.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소나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소나가 무엇인지 빨리 이해가 가실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SSDS라는 것은 예. 장비 이름이 아니고 잠수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쿠바 같은 경우는 자기가 메고 들어가서 공기를 마셔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위에서, 물 위에서 스페이스, 물 위에서 스포티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스쿠바보다 한 계단 높아진 거. 스쿠바는 수중에서 잠수 시간이나 수심이 제한됐는데 그걸 극복한 거. 이것이 이번에 갖는 것이 KMB, 이게 장비 이름입니다. KMB 밴드 마스크가 갔어요. 이것은 언제 나왔느냐? 신형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신형인데 이것은
굳이 신형이 갈 이유가 없어요. 조금만 가져가면 충분히 현 상태에 가는 게 KMB가 갔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수중 드론이라고 국민들 네. 이해하기 쉽게 수중 드론 이렇게 우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러나면 하늘을 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국민들이 네. 이해하기 쉽게 수중 드론을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는 ROV, 예. AUV 이런 겁니다. 이건 ROV? 뭐냐면 예. 무인 잠수정입니다. 사람이 안 탔지만 잠수정이에요.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못 가는 위험한 거에 보낼 수 있어요. 지난번 통해서 1000m 밑에 있는 것도 이 ROV가 가서 했어요. 네.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수중 드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시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와닿고 지금 뭐 김영수 기자 뒤로도 크레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네. 이 크레인 같은 경우는 200톤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함량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중 200km를 네. 견딜 수 있는 클라크 아다모인데요. 지금 약 73km 상류에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허블레아뇨가 약 53톤 정도 되는데 이제 물까지 차에 있으면 한 100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100톤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톤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크레인이 곧 도착을 하는데 이 크레인이 이제 그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양 작업이 좀 더 속도를 내겠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끌어올리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네. 준비 작업할 때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의 크레인을 설치할 때부터 이 체인을 이제 감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 체인 설치할 때도 저 크레인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각도인데요. 지금 다리 밑에 지금 허블레아뇨가 침몰해 침몰했기 있기 때문에 그 허블레아뇨를 끌어올릴 때 각도가 잘 맞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부분이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그래픽에는 이제 정박 중의 상황일 당시 기준으로 이제 4일 기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출발을 했다는 소식으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크레인이 멀리서 침몰 현장에 오기까지 모두 4개의 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는 통과했다는 소식 앞서 김영수 기자가 전해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지려면 수위가 더 내려가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보선 기자가 관련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헝가리 당국이 신속한 선체 인양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준비 작업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다행히 다뉴브 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수위도 점점 내려가면서 현장 여건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침몰한 허블레아니호가 선내 물의 무게까지 더하면 100톤에 육박하지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헝가리 당국이 확보해둔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호가 200톤가량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크레인이 과연 구조단의 바람대로 내일 사고 현장에 도착하느냐가 변수입니다. 크레인이 유람선 침몰 현장에 오려면 4개의 다리 밑을 통과해야 하는데 높은 수위가 걸림돌입니다. 거기서 이까지 오는 데는 약 4개 정도의 교량을 더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심이 높기 때문에 그 교량을 일단 통과하기가 조금 어렵고 수위가 낮아져 막상 크레인이 현장에 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람선의 침몰 위치가 다리와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대형 크레인의 각도상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각도상 지금 저 마르기트 다리와 이 크레인과의 각도가 수심이 적절치 않으면 기능 발휘가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관문을 통과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선체 가운데가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인양 과정에서 두둥강이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지금 황보선 기자 리포트 보셨는데 일단 무사히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해야 되고 또 와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네요. 어떻습니까, 크레인?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문제를 뭐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예. 강이 좁고 수심도 저렇고 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크레인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크레인 용량하고 밑에 침몰했는 선박하고 인양이 가능할까 하중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로 보입니다. 제가 집에서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네. 수중에서는 아무리 나가봐야 62톤을 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물 밖으로 왔을 때 그때가 최대 무게가 나갑니다. 최대 무게 나가도 120톤을 넘지 않습니다. 120톤을 그래서 넘지 제가 않을 볼 때는 무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히려 저 크레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오는 것이 힘든 거예요. 다리를 통과하는 것 자체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각 밑입니다. 방금 현장에서 설명했지. 이 크레인이 각을 들이고 내리고 방향을 바꾸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조종을 하는 거죠. 네. 이 조종이 결코 여의치 않다. 더더군다나 저 크레인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동력으로 올지
혹은 예인돼서 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인돼서 오는 배라면 자체 동력이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남인데 끌려다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류가 쓰는데 내 몸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다. 아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드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인양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여기 잠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잠수하기가 어려운데 와이어를 하나 넣어야 된다. 아니면 로프를 하나 넣어야 된다. 사람이 들어가서 넣어야 되잖아. 근데 대충 이런 크레인이 있으면 좋은 것은 크레인을 가지고 와이어를 들고 이쪽에만 끌어주면 저쪽에서 당기면은 예를 들면 이런 배가 있는데 예. 원래 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예. 줄을 다 네, 네. 연결해야 돼요. 그런데 예. 크레인은 한쪽 줄을 달고 앞에서 끌어주면은 훨씬 넣는 것이 그래서 아까 쉽겠죠. 김명수 기자도 그래서 크레인의 역할에 예, 그런 부분도 이것이 포함되어 뭐냐? 있다. 크레인이 인양하는 준비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현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그 수위나 어떤 여건이 지금 보시기에는 크레인이 좀 교각을 지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아니 저는 지금 크레인이 그 재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크레인이 현장에 와서 작동하는 거 운용하는데 어렵다는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네. 실질적으로 저쪽하고 저 교각하고 각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럼 한 파악하지 가지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크레인의 각도 확보가 문제다. 왜냐하면 유람선의 침몰 위치가 다리와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왜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크레인 팔을 예.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내리려고 보니까 교각이 걸린다. 예. 못 내리잖아요. 그럼 크레인 다시 움직여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배하고 위치가 다르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인 운용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넓은 바다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옆에 조류가 세니까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크레인도. 게다가 옆에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해 선박에 관한 리포트를 또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를 냈던 선박, 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른바 뺑소니를 쳤다는 의심을 사고 있죠. 예, 우리 정부가 가해 선박 선장과 승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 헝가리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기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헝가리 측의 가해 선박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측 신속 대응팀 법무협력관이 부다페스트 검찰청 검사장을 만나 요청한 사항은 크게 4가지. 먼저 생존 피해자 7명에게 추가 진술 기회를 주고 가해 선박 선장의 보석 신청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가해 선박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선장뿐 아니라 다른 승무원들의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가해 선박과 그리고 선박을 운행한 선장의 책임을 보다 좀 강하게 추궁하기 위하여 앞서 외교부는 가해 선박 확보를 위해 헝가리 측에 가압류 요청도 했다고 밝혔지만 가압류는 형사상 처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금전 보상을 위해 재산을 억류해두는 민사상 절차인 만큼 정부가 소송 주체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외교부의 조치는 이후 배상 절차까지 예상한 증거 확보 차원의 대책으로 보입니다. 선박이 일종의 그 선박 충돌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선박을 잡아놓는 거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가해 선박은 이미 헝가리 당국의 출항 허가를 받고 헝가리를 벗어나 독일로 들어선 상황. 만약 피해 가족들이 가해 선박에 가압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론 헝가리가 아닌 현재 선박이 있는 나라의 법원에 이를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 정부는 가해 선박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도 법적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과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 사고 원인 수사를 하려면 이 선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돼야 하는데요. 네. 지금 선장의 변호사 말에 따르면 조만간 보석금 6천만 원을 내고 풀려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항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사람은 석방돼서는 안 된다. 물론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 구속이 됐지만 그때 구속을 하면서 동시에 6천만 원을 내면 풀려나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판결에 따라 우리는 보석금 6천만 원을 준비했고 조만간 풀려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네. 검찰이 항고를 했습니다. 예. 안 된다.
풀려나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풀려나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네. 일단 계속해서 구속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심사가 열릴 겁니다. 그 심사 때 이제 이 판결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사 보석금 6천만 원을 내더라도 석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항고 관련해서 이제 오늘 헝가리 당국의 검찰 측이 다시 한번 항고를 한다는 게 오늘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뭐 계속 얘기를 할까요?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자, 이렇게 수색 작업과 함께 인양 작업,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크레인 얘기도 했고 또 수색 작업 얘기하고 장비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강의 어떤 바닥 상태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인양 작업에 있어서 뭐 얘기로는 김명수 기자가 전해준 얘기로는 바닥에 좀 잔해물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시지만 물속에 있는 것은 변수가 많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배가 이렇게 앉았을 것이다. 밑에는 뻗릴 것이다. 하고 작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바위가 있다. 바다의 경우는? 네.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뻗리면 그냥 불어내면 되는데 바닥이면 불어낼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이래 되면 작업이 훨씬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정적으로 얘기 못한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물속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네. 현장에서 이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인양 준비 작업 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그때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사고 난 지 7일째 이틀 동안 이제 수중 수색을 통해서 실종자 5명이 추가로 발견이 됐고 신원까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그리고 김영수 국제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